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주제 가지고 보겠고요.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구성되는 영역. 30회 때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왔었고요. 전반적인 틀은 좀 단순합니다. 해서 이 파트를 보실 때는 용어에 관한 부분이 기본 이슈가 돼야 됩니다. 용어에 관한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매매 계약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관계.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대신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수익자, 매도인이 얘기했던 제3자에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갑한테 돈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이 병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이 부동산을 팔아서 을한테 대금 받아서 너한테 지급을 하겠다. 근데 병의 입장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예 나한테 직접 매매 대금을 지급해 다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서 일단은 보상관계, 기본관계라는 용어, 바로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 혹은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한편, 자, 이 매도인하고요, 매도인하고, 자, 병과의 관계, 제3자의 관계를 바로 원인 관계, 왜 이렇게 복잡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고 등등등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인 관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얘를 보상 관계 또는 기본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을과 병의 관계를 수익 관계라 부르는데 이건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용어 이제 살을 붙여야 되죠. 매도인이라는 사람을 요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을 낙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요청했던 사람,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그 대금은 제3자에게 지급해 다오라고 요청했던 사람을 뭐라고 한다? 요약자라고 이렇게 부를 테고, 그 다음에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던 승낙했던 사람을 낙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사례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주로 요약자, 낙약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좀 골치가 아프고요. 제3자를 수익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서 논의할 주제이긴 한데 미리 당겨서 제3자를 위한 제3자, 계약에서 제3자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한번 나왔던 주제냐면 바로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 바로 무효가 될 것이고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되죠. 그래서 이때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에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앞쪽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예요. 비교해서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 게 이중매매, 적극가담. 적극가담은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제2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서. 해서 상대적 무효에서는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가 될 테고, 자, 103조 위반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 다시 돌아와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그리고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원인관계, 매도인을 가리켜서 요약자, 매수인을 가리켜서 낙약자
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용어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깊이 있게 나오지도 않고 심플한데 문제는 용어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제3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이 사람은 뭐라 부른다? 요약자, 매수인은 뭐라 부른다?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대금 지급 관련돼서 제3자 수익 약정이라고 해서요. 자, 제3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관계 기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제3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라도 제3자가 특정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어서 계약의 소멸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무효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성립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취소권 행사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가 해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해서 해제권 행사 있으면 어떻다? 그 계약은 소급해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자,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누가 된다고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제3자는 제3자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출제 이슈. 다시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가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암기하실 사항.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해제라고 하는 거. 여기에 제3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약자도 해제할 수 있고 낙약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어떻다? 해제할 수 없다.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것인지 누릴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3자가 어떤 대답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계약의 성립 등을 논함에 있어서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너가 일주일에 답을 하지 않게 되면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식의 개소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제3자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던져준 지문입니다. 이걸 갖고 답을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자,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3자가 매수인에게 그 이익을 향수하겠다,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되게 된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보전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해서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3자가 병이 이 매매 대금을 받기로 의사표시를 해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인과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계약이 무효가였거나 취소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나 해제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전체를 다 엎어버리는 거니까 애초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나 하니까 이때는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냥 단순하게 매매 대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8천으로 하자 이런 식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제3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이죠. 소위 민법에서 얘기하는 선의 제3자
그 범주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통정 허위 표시하면서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 근데 그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었다고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출제 포인트. 그럼 이제 제3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제3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하나 이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약자나 낙약자는 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바로 제3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제3자의 권리 어떻다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의 범주에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막을 몰랐든 알았든 보호받을 수 없다. 세 개 보셨고요. 자, 제일 유력한 문제, 통계적으로 문제 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가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보니까요. 자, 매수인은 제3자에게 보상관계 기초는 항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매수인은 지금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그럴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초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기초해선 어떻다?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매도인이 등기 안 넘겨주니까 나도 대금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한편 매도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매도인의 경우 바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뭐에 기초해서? 보상관계에 기초해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은 지금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먼저 돈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자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 또는 대항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행 거절한다는 것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으려면 그 앞에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해서는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거절이라고 계약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딱 한 가지. 보상관계 기초는 항변으로 다 대항할 수 있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의미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뭐를 바로 이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을 때는 그 앞에 뭐가 됐을 때 보상관계 기초했을 때만 어떻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또는 대항할 수 있다. 뒤에 문제 보시겠지만 이 문제가 거의 한 70% 이상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앞에 보상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들어가면 오른편이 되는 것이고 이때 헷갈리게 하려고 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 원인관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이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갑이 자 지금 을에 대해서 등기를 안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보니까 뭔 얘기냐면 이 병이 자꾸 괴롭혀가지고 이행기 전에 내가 미리 돈을 갚았다. 그러니까 너도 쟤한테 돈 줄 필요 없고 나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왜? 원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그냥 그건 상관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자 을이 얘기하기를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자 얘기를 하는 거야. 병을 만나가지고 야야야 얘기 들으니까 갑이 너한테 돈 줬다며 난 대금 더 이상 지급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뭐만 인정된다고요?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해서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지만은 원인관계 기천 항변에 의해서는 어떻다 채무이행을 거절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 외우시라고. 자 이게 제일 문제 많이 구성하는 거. 거절을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는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해서만 어떻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문제 한 80% 차지합니다. 나중에 문제 보면은 제3절 유형 기하기에서 어쩌다 한 번씩 삑사리가 나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원인관계 기초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보상관계 기초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로 거의 다 끝나요. 그 외 쟁점을 자 하나 더 가봐야 되나 해서 자 그 외에 뭐가 있을까 손해배상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볼 텐데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제3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는구나. 자, 지금 요건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기본 틀 보셔야 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그 다음에 원인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 다음에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원인관계, 그리고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제3자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요. 대신 제3자의 권리 침해할 수 없고요.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제3자 시리즈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가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행 거절,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존 항변으로 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인관계 기존 항변은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다. 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서 별로 중요치 않은 질문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제3자는 어떻다?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안 중요하잖아. 제3자 하면은 본능적으로 뭐가 떠올려야 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 못한다. 이 사람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이 별개로 인선의 제3자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쳐넣고 지문이 보일 때마다 이걸 계속 리바이벌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 보면 이제 답이 딱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 2번 요약자 누구야? 요청했던 사람 등등등. 자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3자는 끄트머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주인공 뭐야? 제3자. 끄트머리 뭐야? 해제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없죠? 그러니까 문장 뒤쪽을 봐야지 이걸 캐치를 한다고. 해제할 수 있다 앞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제3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제3자는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 침해당하지 않는다. 선의 제3자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차 입고 있으면 뒤져버린다니까요. 이 내용보다 놓친다니까. 지금보다 훨씬 힘든 상태로 시험장에서는 정신이 핑핑 돌아요. 그럼 1년 동안 개고생한 막 생각들이 나고 내가 왜 이제를 시작해가고 등등등. 이미 늦었어. 시험장 갔을 때는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점수를 받아야 돼. 점수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뒤쪽을 보시라고. 뒤쪽을 보면 눈치가 생각이 난다고. 문장 길어서 이해 못한다니까요.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갖고 이미 요약자는 이런 말 나올 때부터 이제 막 가슴이 벌렁거려. 요약자가 매도인나 매수인나 막 정신이 없어. 다시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는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라고 답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낙약자는 자 매수인이죠.
자,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자와 동시이행의 요약자와 계약의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 지금 이거 틀린 걸 고르셨구나. 옳은 걸 고르셨구나. 그래서 자, 이것도 낙약자는 어떻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에? 요약자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약자와의 관계가 뭐라고 된다고요?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했었죠? 아까 채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얘기를 보통 대항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의 취지는 뭔 얘기냐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등기 안 넘겨주니까 대금 못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렵다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용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힘들어요. 용어.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게 공부가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뭔 말을 하는지 감을 못 잡아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하여튼 자, 지금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얘를 답으로 뽑았네요. 이렇게 뽑았고요. 제3자의 권리는 어떻다?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취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했을 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는요. 첫 번째,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4번 지문이었나요? 바로 제3자의 권리는 어떻다?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요약자, 낙약자,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기존 항변은 어떻다? 대항할 수 있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은 원인관계 기존 항변으로 어떻다? 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논의의 포인트는 결국은 2번, 3번, 4번 이 얘기를 가지고 주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흘러가는 지문들이고 자연스럽게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여튼 3개의 개념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 요약자, 매도인이죠? 자, 그림 막 그려가면서 하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을은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해서, 자,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가볼까요? 갑은 누굽니까? 요약자,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갑은 겉머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부담이구나. 부담하는 채무의 지금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나요? 틀렸나요? 대가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도 또 나오는구나.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다시 헷갈린다. 다시. 자, 갑은 어디 있어? 갑은 매도인 갑은 대가 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의 기본 관계에 기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대가 관계가 이쪽 원인 관계 이거죠? 원인 관계를 대가 관계 제가 착각했고 다시 용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관계를 갑과 병의 관계를 원인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가 관계, 요거 보상 관계, 기본 관계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대가 관계 처음 이제 드물게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갑은 대가 관계 부존재, 갑하고 병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게 대가 관계. 자, 그래서 대인 이렇게 가야 되나? 보기 대인 이렇게 가셔야겠다. 대인 보기 또는 보기 대인 같은 말이라고요. 대가 관계, 그 다음에 원인 관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 관계, 기본 관계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용어 파트가. 다시 원인 관계라고 했던 걸 뭐라고도 표시한다? 대가 관계, 그 다음에 보상 관계 등에서 기본 관계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볼까요? 갑은
대가 관계 보존될 이유로 끝머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맞나요? 옳은 편이 되죠? 그죠? 문장이 어려워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트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대단히 까다로워요. 갑은 원인관계에 보존될 이유로 채무자, 낙약자을에게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내가 쟤한테 돈 갚았거든. 그러니까 돈 안 갚아도 돈 안 줘도 되니까 나 등기 안 넘겨줄 거야. 이런 것은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 다시 갑시다. 대가관계, 원인관계 묶어서 대인 이렇게 가십시다. 대가관계 대자고요. 자, 원인관계 인자를 따서 대인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보상관계와 기본관계 역시 같은 말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갑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에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은 대가관계 보존될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1번 오른표, 2번 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자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더라도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요거 하나 이제 하나 묶어서 가겠습니다. 병한테는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병한테는 뭐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돼요. 지금 병은 돈 받을 게 있어서 갑한테 근데 뭐라고 해갖고 돈을 주겠대.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약이 개판이 되더라도 병은 뭐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없습니다. 통째로 가셔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병이 갑을 독촉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갑이 제3전련 계약을 맺어줬어. 그래서 매수인이 제3자한테 돈을 줬어. 근데 등기를 안 넘겨주네. 누구 입장에서? 이 매수인 입장에 등기를 매도인이 안 넘겨준다고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하면은 원상 회복 과정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다 토해내야 되죠. 그럼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이때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제3자가 아니야. 돈을 받기는 했지만은 돈을 받았는데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갑이 생명을 부지했다고. 돈 안 들어왔으면 갑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이 통째로 가십시다. 자, 아까 제3자는 해제할 수 없다. 있었죠? 그럼 같이 묶어서 제3자는 절대로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제3자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당히 작년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어요. 3번 질문요.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해제를 할 수 없잖아. 해제를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죠? 앞에 내용 볼 것도 없이 병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으면 어떻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문장 외우지 말고 단어 몇 개로 쇼를 보자고 그랬어. 자, 병은 해제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으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4번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됐다. 그랬을 때 바로 선의 제3자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해서 더럽게 틀리게 어렵게 뽑았어. 자, 우리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로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그때 같이 묶여서 봤던 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됐을 때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출제의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 표현이 어려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게 되면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3자라는 개념이 선의의 제3자라는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의 범죄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도 더럽게 이상하고 어찌됐든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버리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 위치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제일 어렵습니다. 아까 내용은 다 알아.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지금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의 취소,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의 취소에 따라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이때 제3자를 위한 계획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바로 그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4번인데요. 이건 거의 풀기 어려웠어요. 표현 자체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권리가 발생했으면 을 배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어긋났는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요약자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낙약자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 갑과 을의 관계를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한편 이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에서 대금을 받게 될 제3자로 수익자, 제3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매도인,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를 대과관계 또는 이제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자,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보상관계, 기본관계 대항자 근거에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 바로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에 의존해서 자, 바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한편 제3자는 해제할 수 없었고요. 제3자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주연 이슈용은 그 30회 문제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했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 다음에 제3자 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끄트머리 가서 보겠습니다. 해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앞에 보니까 병은 어떻다? 해제할 수 없다. 맞죠? 병은 해제할 수 없죠? 끄트머리 가서 보자고요. 자, 2번 질문 보니까 병의 급부 청구권 소멸한 데에서 자, 계약이 취소가 됐으면 소급해서 무효죠?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계약이 해제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럼 병의 권리는 소멸하죠? 소급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다? 병의 권리는 돈을 받기 전이면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다시 해제도 취소도 소급표가 인정되게 됩니다. 해서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그럼 병의 권리라는 것도 어차피 무효가 돼버리니까 설령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갔었고요. 3번. 자, 대금 지급을 병에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나와 있어요. 자, 보기의 근거에서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인의 근거에서는 어떻다? 거절할 수 없다. 대인이 뭐야? 바로 얘와 이 매도인하고 누구? 제3자의 관계를 대가관계, 원인관계라고 불렀었죠?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없다니까 보니까 갑이 을에게 자, 그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바로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에서는 어떻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 갑이 등기를 안 주니까 나도 대금 지급 못할 거야 라고 당연히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경우 병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변론으로 그 당사자가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뒤부터 먼저 보셔야 돼. 이 문제 뒤를 보게 되면 대충 떠오르는 게 있다고. 그 다음 5번 질문이요.
자,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맞죠? 무조건 맞죠? 병은 돈 받아 먹었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그랬어. 굳이 누가 됐든 간에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외웠잖아요. 사연을 보지 마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돼. 병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보고 제3자 하라고 했고 와서 제3자를 했더니 돈을 주니까 갑자기 돈 받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하면 짜증나잖아. 이 새끼들 오라가라 지랄이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제3자는 한 번 돈 받으면 어떻다? 입 닦을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나머지 지들 간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다시 보기라고 해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들어가면 어떻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대가관계거나 원인관계이면 어떻다? 이때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바로 갑과 을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문제의 거의 한 60%, 70%가 얘를 답으로 뽑는다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에 근거해서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에 근거해서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다 3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련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수익자는 누구야? 제3자죠. 용어 막 흔들어준다니까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 등은 없다. 맞죠? 해제를 못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원상회복 청구도 할 수가 없다. 포인트는 병은 해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 그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권리가 발생하니까 낙약자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3번 낙약자 끄트머리 대항할 수 없다 나와 있어요. 매수인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범토해 봐야 돼. 요약자와의 갈등에서 발생해서 항변. 이게 뭐가 됩니까?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되는 거죠. 낙약자, 매수인 입장에서 요약자와의 다툼이 발생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에 기한 항변으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대인이 하면 어떻다? 대항할 수 없다. 복이 하면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지문 구성할 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해서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병전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라고. 지문 한 개쯤 모르는 게 정상이야.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래도 거의 다 알 수 있는 지문인데 가끔 판례지문을 뜻 끌고 들어와서 흔들어주는 지문이야.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4번, 5번이 겁주는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게 하는 내용.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5번까지 가서도 안 되고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찾아보셔야 돼.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다시 제3자 해제권 없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계약자 원상회복 청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3자는 어려웠던 게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쉽지. 4번, 5번이 겁나 어려워. 그래도 답 고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9회 때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 매수인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이 문제는 보면 틀린 것을 고르실 겁니다. 왜? 이런 것도 옳게 뽑았으니까. 2번 질문,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한번 따져봐야 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다고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요. 해서, 자, 낙약자는, 매수인입니다. 기본 관계 기촌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보기에 대해 보상 관계, 기본 관계 기초에서는 다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대인, 자, 대가 관계, 원인 관계 기촌 항변으로는 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고 있다고요. 답 2번인가요? 거저 막 주잖아요. 3번 질문, 낙약자 요약자는 주인공 찾아봐야 돼? 해제할 수 있다. 요약자는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는 해제할 수 없었죠? 그럼 요약자, 낙약자는 당연히 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4번 질문이요. 수익자는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 회복 청구권 등 없죠. 해제권 없으니까 오른편. 4번, 5번 수익자 끄트머리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제도 할 수 없고 취소도 할 수 없고, 제3자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냥 주인공이 아니니까 취소, 해제권 등을 다 행사하지 못한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야. 취소권도 해제권도 계약의 당사자가 행사를 하는 문제이지, 지나가는 놈이 괜히 취소할래, 해제할래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라는 표현 나왔을 때 바로 보기 들어가면 더 대항할 수 있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인, 대가 관계, 원인 관계 근거에서는 바로 대항할 수 없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제. 해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어디 있었더라? 자, 지금 뭐였지? 2번이었나요? 낙약자는 기본 관계 기초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매도인 것과 매수인 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눈치가 빠내져야 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대가 관계, 원인 관계.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죠?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는 항변은 대항할 수 있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원인관계 또는 아까 대가관계였나요? 대가관계, 원인관계, 기초는 항변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 매도인하고요 제3자의 관계를 대가관계, 원인관계라고 봤다고, 갑의 병에 대한 관계, 이것에 대응해서는 다 바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답 1번 봐봐요. 대충 봐도 맨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지를 갖고 답을 도배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앞에 공부하실 때 보상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 원인관계, 요약자, 낙약자, 제3자, 수익자 이런 용어가 세팅이 돼야지, 그래야지 감을 잡는 거예요. 해서 단순하게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시험 지문에 쓰이는 용어 자체를 소화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을 보면 안 돼. 병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얼마나 풀어가 좋아. 자, 3번 질문. 자,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획득한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별로 문제 안 되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어떻다고요?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획득을 하게 된다. 헷갈리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쓰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획득한다. 단순하게 가주실 거. 4번 질문. 자, 거절한 것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아무 말을 안 하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5번 끄트머리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병한테는 돈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왔고 돈 주니까 받았는데요. 나중에 뭐 어쩌고 해제가 됐네, 취소가 됐네, 이 지랄 하면서 그냥 네 돈 내놔, 이 지랄 하면은 병이 짜증을 내.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병한테는 돈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사연 보지 마시라고. 병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병은 아주 고귀한 존재. 절대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용어들 하나하나가 짜증나. 차라리 보상관계, 기본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나 대가관계, 원인관계라는 표현을 쓰면 차라리 나아. 근데 이 망할놈 시키들이 그냥 뭐라고? 자, 갑의 병에 대한 관계. 이게 뭐야? 대가관계, 원인관계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쓴다고. 몰라. 왜 이렇게 애들이 쓰는지.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억을 해 주시고.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4회 26번 문제. 이게 채권자 병 제3정학분에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또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도인은 뭐가 될 테고 갑이 될 테고 매수인 을이 될 테고 병이 제3자. 자, 끝머리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깊이 볼 거 없죠? 매수인은 제3자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런 거 있었고요. 2번 지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맞죠? 병은 을에게 어떻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지문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이스. 답 틀렸죠? 네. 틀렸죠? 병인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용 보시면 안 돼요. 내용 보시면 진짜 지쳐버립니다. 이 한 문제 꼼꼼히 읽어버리면 머리에 그냥 과부하 걸려갖고요. 다음 지문을 보지를 못해요. 아까 30회 때 문제는 더럽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는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 무조건 시간 체크해야 돼. 시간 체크. 자기가 느껴.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 당연히 안다고요. 이건 우리 사례도 자세히 안 봐도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자, 병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외워버리니까 내용 안 봐도 안단 말이에요. 3번 틀렸고요. 4번 끝머리에 을이 병에 점점점 병에게는 부당이득 환원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은 고귀한 존재라고 해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절대 병한테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점점점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어떤 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해서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자자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갑이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당연히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기에 해당하는 개념이니까 일단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다 30회 문제는 좀 어려웠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기본 틀 안에서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게 되면 와 매매 나와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 매매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